아침부터 서해안의 한 포구가 시끌벅적합니다. 야, 잘 달려와. 많이 잡아. 와. 이날 당진 앞바다를 누빈 이들은 300여 명. 전국에서 찾아온 강태공들입니다. 줄줄이 잡혀 올라오는 물고기에 사람들의 탄성이 쏟아집니다. 우럭, 놀래미, 붕장어, 광어 뭐 이런 정도. 온갖 물고기들로 풍성한 서해바다. 그 풍요 속엔 간재미도 보이죠. 이 생김새가 꼭 홍어를 닮았습니다. 처음 보는 이들에겐 신기하고 또 누군가에겐 그리운 추억으로 남을 간재미를 찾아 서해바다를 누벼보겠습니다. 충청남도 최북단 약 52km의 긴 해안선이 펼쳐져 있는 당진은 바다와 땅의 풍요가 공존하는 지역입니다. 서해대교를 지나면 당진으로 들어서는데 초입부터 생경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내비게이션을 보고 있으면 지금 바다 한복판을 자동차가 지나가는 모습입니다. 방조제를 사이에 두고 바로 오른쪽은 호수입니다. 그리고 왼쪽이 바다입니다. 불과 30년 전만 해도 제가 서 있는 이곳도 다 바다였을 겁니다. 그리고 이 서해바다 가장 바닥에는 간재미들이 살고 있습니다. 이 원래는 가오리가 맞는 말인데요. 여기 분들은 간재미라고 부르더군요. 별명으로 홍어 사촌이라고도 부르기도 합니다. 이 당진 분들은 요즘 이 간재미 때문에 바다 나가는 재미가 아주 퍽 좋다고 하시는데요. 그 즐거움을 오늘 저와 함께 느껴보실 겁니다. 성구미 포구의 하루는 새벽 일찍 시작됩니다. 서해에서 가장 먼저 개발이 시작된 곳이지만 밤이 지나면 새벽이 찾아오듯 바다의 삶은 변함이 없습니다. 새벽 4시 성구미 포구의 어민들이 이른 조업을 준비합니다. 물때를 맞추려면 부지런히 나서야겠죠. 왜 이제 와? 빨리빨리 와야지. 늦잠 잤네. 늦잠 잤어. 빨리 일어나야지. 조성준 씨와 최성기 씨는 한 동네 친구입니다. 빨리 가자고 늦었으니. 항상 같이 조업 나가시는 거예요? 예, 친구인데 아직 말을 안 들어. 말고 동네 친구가 객게 있었는데 내가 있지 말고 남부 대수로 나가서 살고 누구밖에 안 남았어. 늘 함께 해온 친구가 등대가 되어주니 망망대해가 외롭지만은 않겠네요. 한 치 앞도 안 보이는 캄캄한 바다지만 문명의 혜택이 있어 고기잡이가 훨씬 수월해졌습니다. 예전에 이제 갈량으로 내는 거지, 갈량. 대충 짐작으로 내는 거야. 눈짐작이야말로 진정한 뱃사람들의 실력이겠죠. 어군 탐지기가 있기 전에는 다들 직감만 믿고 바다에 나갔을 겁니다. 포구를 떠난 지 20여 분. 간재미를 잡기 위해선 그리 멀리 가진 않습니다. 수심 10m 정도의 얕은 바다나 강 하구에서 살기 때문이죠. 하나 둘 간재미가 올라오자 조성준 씨가 신바람이 났습니다.
아주. 서남해에 서식하는 가오리를 서해안 지역에선 간잼이라고 부릅니다. 홍어와 함께 가오리목에 속하죠. 주로 상어 가오리와 노랑 가오리를 말합니다. 꼬리와 등에 가시가 있어 잡을 때나 손질할 때는 조심을 해야 합니다. 이렇게 빼면은 이거 봐 이렇게 걸리죠. 아, 이렇게 내려야지. 꼬리 쪽으로요? 네, 이렇게 내려야지. 이렇게 위로 빼면 이렇게 다 걸려요. 그래서 걸리는 거. 손가락 간절히 다 왔슈. 이거 띄워. 야, 아주 조정을 넣으나. 납작하게 생긴 간재미는 바닥에 몸을 찰싹 깔고 무리지어 움직이는데요. 자망이라는 긴 그물을 간재미들이 다니는 길목에 일자로 설치해 놓으면 그물 코에 걸리게 되는 것이죠. 아이고, 이거 안 나오네 이거. 고맙게도 하룻밤 사이에 간재미가 가득 잡혔습니다. 이날 조성준 씨가 잡은 간재미는 70여 킬로그램, 100마리가 넘습니다. 예, 많이 잡으셔가지고 만선이요, 만선. 최성기 씨의 목소리가 힘이 없는 걸 보니 기대만큼 못 잡은 모양입니다. 아침 해를 등지고 두 친구 내외가 갓 잡은 수확의 기쁨을 나눕니다. 이건 좀 아버님이 좀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기 내가 해야 되는데 난 그런 거 잘 안 해. 원래. 간재미는 홍어와 생김새는 물론 질감이며 맛도 비슷한 점이 많습니다. 다만 홍어의 톡 쏘는 특유한 향이 없어 대부분 날것으로 회를 쳐서 먹습니다. 왜? 왜? 드시오. 그렇게 뭐 하나 낳긴 낳았네. 아, 아침 식사를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아니요. 그냥 아침에 새벽에 나와서 작업을 하다 보니까 쫄쫄하니까 이제 한 잔씩 먹고 밥은 집에 가서 먹어야지. 지금 한참 산란기라 살이 통통 올랐어. 아, 살이 통통해져가지고 맛이 오독오독한 맛이. 이 사람아, 나하고 봐봐. 누가 살이 이렇게 생겼나? 그런 식이랑 똑같은겨. 근데 나는 풀라고 폼을 잡고 있는 거고 얘는 이제 푸른 거고. 동의하세요? 아니, 난 동의 아니고 네가 어떻게 할 거야? 늘 베풀기만 하는 바다가 있고 가족 같은 친구가 있어 어느 것 하나 부족함이 없는 시간입니다. 아, 우리도 한번 해볼까? 간재미는 손질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껍질이 거칠고 점액이 있기 때문이죠. 결에 따라 점액을 긁어내는 게 요령이랍니다. 언제 그거 칼로 긁고 있어? 이렇게 말고. 이거 다들 고기 다 닦아지는데 이렇게 다. 이게 다 이렇게 이렇게 비벼서 이렇게 먹으면 얼마나 좋나 이거. 하얗게 다 닦아지지 않냐? 참. 바닥에 그냥 그래서 고기 여기 수면 바닥이 잘 벗겨질 거 아니야 이게. 도착 거쳐거쳐하니까 이게 칼로 굽는 거보다 이게 한게 쉬웠고 좀 편리하게 사는 거지 사람이. 간재미는 뼈가 연해서 뼈채로 먹습니다. 오돌오돌 씹히는 식감이 맛을 더해준답니다. 아 이거 막걸리를 다 준비해놓고서 사람아 시작을 해야지. 한번 해봐. 막걸리는 그 맛을 한층 더해주는 비장의 무기랍니다. 홍어만 그런 줄 알았는데 간재미도 막걸리로 씻어내는군요. 간재미회를 막걸리에 담궜다가 드시게 되면 그 표면에 들어있는 단백질 성분을 막걸리에 들어있는 알코올과 또 유기산 성분이 살짝 응고시켜줌으로써 조금 더 탱글탱글한 질감을 즐기실 수가 있겠고요. 또 풍부하게 들어있는 칼슘의 흡수를 유기산이 도와줄 수 있기 때문에 영양적으로도 매우 훌륭한 조리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거 좀 맛있게 붙여줘요. 자. 새벽 뱃일에 늘 아침 식사는 남들보다 늦습니다. 그래서
아침을 든든하게 먹는다는데요. 간재미 회무침이 오늘 메뉴인가 봅니다. 간재미는 먼 옛날부터 서해안에서 흔히 잡혔지만 도시의 일반인들에게 알려진 것은 얼마 안 됩니다. 홍어는 알아도 간재미를 아는 사람은 많지 않죠. 1990년대 외식 문화가 성장하면서 간재미를 찾는 이들이 많아졌다는데요. 매콤 새콤하고 쫄깃하게 씹히는 맛이 그만인 간재미 회무침은 이제 대중적으로 사랑을 받는 대표 음식이 되었습니다. 탕을 끓일 것 같은데 방법이 좀 남다릅니다. 육수 낸 거예요. 뭘로? 무 넣고 콩나물 넣고 이제 다시다 조금 넣고 그렇게 해서 육수 낸 거예요. 매운탕은 역시 얼큰한 국물이 제맛이죠. 고추가 우리나라에 들어온 건 임진왜란 이후니까 그전에는 고춧가루 대신 산초 같은 향신료를 넣어 매운맛을 냈다고 합니다. 고춧가루를 좀 먹음직스럽게 얹어야지. 버릴 게 하나도 없어. 내장, 뼈 뭐 다 물렁뼈라. 진짜로 맛있어. 보글보글 끓는 소리가 입가에 군침을 돌게 하네요. 볶긴 개찐이다. 우리 서방님 먼저 이 머리를 좋아하시니까 서방님 먼저 퍼줘야지. 우리가 구현받지. 이거 음식은 분위기로 먹는다는데 밥상을 앞에 두고 웃음이 넘치는데요. 쌍둥이처럼 지내는 조성준 씨와 최성기 씨의 끈끈한 우정은 아내들이 시샘할 정도랍니다. 이 사람이 뭐가 필요하다는 거, 또 내가 뭐가 필요하다는 거 그냥 눈빛마다 대충 알지. 눈빛마다? 내 눈빛이 뭐야? 그렇게 다 아는 거지 뭐. 내 눈빛이 뭐냐 지금. 응? 여기 봐. 좋다고 반갑다는 얘기지 이 사람아. 벌써? 이웃 사촌이란 말이 부족할 정도로 두 내외의 정겨운 모습이 참 보기 좋습니다. 성구미 포구에 가면 마을 사람들의 생활을 한눈에 고스란히 느낄 수 있습니다. 그날 잡은 싱싱한 해산물이 그 흔적입니다. 두 마리가 한 4kg 되겠네. 3kg. 이야, 이거 뭔가 아주 살아서 꿈틀대고 그러네. 이 암놈이에요? 암놈. 네. 암놈은 이게 하나라면요, 예, 공지가. 우리가 하나고 어. 큰 놈은 어디로 갔나? 여기 있네. 거시기 하하하. 그러니까 세 개네. 하나, 둘, 셋. 세 개. 그러니까 하나, 아와 이 다리가 많이 달린 거는 무조건 순놈. 예, 예. 와. 근데 맛은 어느 게 맛있어요? 암캐 낫죠. 암컷이 맛있나, 연하고? 연하고 살을 두껍고. 남자는 전부 뻣뻣해. 매력 없어. 진짜 그래요. 성구미 포구 앞바다는 당진에서도 간재미가 가장 많이 나는 곳이었습니다. 포구 근처에 성문 방조제가 생기기 전까지는 말이죠. 90년대 중반 간척지 개발 사업으로 예전에 고즈넉한 풍경은 세월에 묻혔지만 변화의 바람에도 흔들리지 않는 게 있습니다. 바로 어민들의 삶이죠. 어머니들은 매일 이곳에 나와 남편과 아들이 잡아온 해산물을 다듬어 줍니다. 살은 거는 횟집으로 가고 죽은 거는 우리가 갖다 째고. 오늘 김채용 씨 손에는 귀한 녀석이 들어왔습니다. 이거는 홍어였어. 홍어 새끼야 이거. 간재미와 홍어는 생김새가 비슷해 쉽게 구분이 안 되죠. 입 모양과 날개를 자세히 보면 알 수 있는데요. 뾰족한 삼각형 입을 가진 건 홍어,
입모양이 둥그스름한 게 간재미입니다. 몸집도 다릅니다. 다 자란 홍어에 비해 간재미는 3분의 1 정도로 작습니다. 크기의 차이만큼 몸 안에 있는 요소의 양도 다른데 간재미도 홍어처럼 발효되는 성분은 갖고 있습니다. 홍어나 가오리가 삭게 되는 것은 겉에 있는 요소라는 것 때문에 삭는 거거든요. 그 성분이 암모니아 발효를 일으키는 거죠. 홍어는 몸집이 워낙 크니까 그 뱉어내는 양이 많으니까 발효가 잘 되고요. 그리고 또 삭기는 삭습니다. 근데 홍어처럼 많이 삭지는 않죠. 자, 저거를 얼어야지 그럼. 이놈이 손질한 간재미는 햇볕과 바닷바람에 꾸둑꾸둑하게 말려 포로 만듭니다. 자, 배추 와서 잘 말르겠다. 하루 말리면 돼요. 아, 하루면 돼요? 예, 날 좋은 날 하루. 그럼 햇볕이 좋아야겠네요. 예. 햇빛이 오늘 좋잖아. 바다에서 얻은 산물이 자연의 품에서 완성됩니다. 간재미를 비롯해 말린 생선들은 이곳 어머니들에게 쌈짓돈이 되어줍니다. 얼른 좀 해라는 대로 해줘. 뭐 해서 보내야요. 뭐 해라겠까? 아주 시간 먹어. 나 싫어. 그냥 주는 거 싫어. 아주 싫어. 그냥 주는 거. 근데 두 분이 닮으셨어요. 내가 언니 두. 아, 친자매가 아니고요? 팔남매 중에 둘째와 다섯째인 두 자매는 시집도 같은 동네로 와서 노년을 함께 보내고 있습니다. 말린 간재미는 10분 정도 쪄서 요리를 합니다. 생선을 말려서 먹는 건 바다에서 멀리 떨어진 산간 지역이나 내륙 사람들이 주로 해먹던 요리법이지만 바닷물을 빼낸 후 다시 수분이 알맞게 들어간 간재미는 그 맛이 그냥 먹을 때와는 좀 다릅니다. 물 넣지 않지. 간장이 마른 걸로 해야 초들초들하니 좋지. 저는 조금만 줘야지. 그냥 조금만 줘. 한 가닥만 줘. 보나마나 만나지 뭐. 오늘 아가씨랑 조금만 만나 줘들 좀 하나씩 줘. 맛나다는 구수한 충청도 사투리가 맛을 짐작해 하는데요. 입맛 없을 땐 밑반찬으로 좋을 것 같습니다. 오랜만에 칼 가는 모습을 보는군요. 언니의 칭찬에 동생이 또 다른 음식을 준비하나 봅니다. 그렇다고 대단한 식재료나 조리법이 있는 건 아닙니다. 그저 살아온 세월만큼 길들여진 손맛이 있을 뿐이죠. 이게 무슨 밥인지 알아? 해덮밥. 해덮밥. 잘 섞여야 제맛이 나는 회덮밥은 함께 어울릴 때 그 빛을 더하는 자연을 닮았습니다. 언니 밥 잡시오. 언니 와 밥 잡숴. 점심 잡숴. 아이고 먹을게. 아 시간 돼서 먹긴 먹게 근력 없어 사람 듣겠어. 가라고 놓고서 사 먹고 준비한 시간에 비해 상차림은 간단합니다. 이게 식탁이에요? 예. 예. 와서도 했어. 아 이따가 뭐 했는지 몰라. 고소한 간재미 향에 주변 친구들까지 수저를 보탭니다. 그거 붙잡아. 옛날에는 흔하니까 간장게 될 줄 몰랐죠. 네, 딴 생선이 많이 들었는데. 많이 들었죠 옛날에. 그때는 꽃게 같은 거 잘 안 먹었어요. 너무 많이 들어서.
다 좋아, 다 좋아. 무조건 다 좋아. 사람도 좋고, 인심도 좋고, 인심도 좋고, 사람들도 다 좋아요. 네, 우렁 말고가 그런데 아쉽게도 내년 3월에는 성구미 포구도 개발이 돼 사라진다고 합니다. 포구의 아름다운 여름바다 풍경도 이번이 마지막이네요. 한참 동안 이 모습이 그리울 것 같습니다. 당지는 모두 8개의 포구가 있습니다. 그중 성문면에 위치한 장고항은 제법 큰 포구에 속하는데요. 간재미 못지않게 마을 사람들에게 효자 노릇을 톡톡히 하는 게 있다고 합니다. 수고하십니다. 예. 이거 다 말랐어요? 말리시면 이제 뛰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 네. 예, 이게 실처럼 이렇게 실치. 예, 실치를 갖다가 이렇게 방어포로 이렇게 떠갖고 그래서 이게 방어포라고 합니다. 네. 책에 보니까 백어포라고 그래, 백어포. 예. 근데 말 빨리 하려고 보니까 백어 이렇게. 예, 그렇습니다. 이게 시간이 얼마나 걸려요, 이렇게 넣으면? 요거 말리려면은 6시간에서 4시간. 이거 오래 걸리네요. 네, 4시간 정도는. 네, 8시간. 하루에 이렇게 햇빛 뜰 때. 예. 길이가 3cm. 실처럼 가늘다고 해서 이름이 실치입니다. 얕은 바다나 조수 웅덩이의 바위 틈에 서식하는 실치는 1년에 딱 2달 4, 5월에 잡히는데요. 올해 장고항에서 생산된 실치의 양은 무려 100톤이 넘습니다. 메뚜기도 한철이라고 실치철이 되면 마을 사람들 모두가 부지런하게 움직여야 합니다. 4월 초에는 주로 횟감으로 쓰이고 중순으로 넘어서면 얇게 펴서 포를 만드는데요. 바다와 바람이 만드는 풍경 그대로 자연의 선물이 됩니다. 장고항 한 작업장에서 하루에 만드는 실치포는 약 10,000장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어서. 아이고 일들 오시는데 네. 한국인 밥상에서 나왔어요? 네. 안녕하세요 아저씨. 수고하십니다. 그거 아주 열심히 하시네. 저기 많이 널어놨던데 이게 김처럼 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전에는 이 흑선으로 다 떴어요. 아. 그랬는데 김처럼 하는 거는 이제 물로 스쳐서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하기 위해서? 예, 그렇게 해서. 저도 인천서 이걸 어머니가 양념해 주셔서 이렇게 잘라 주셨어. 그래서 켜켜이 이렇게 한 10장 정도 별도에 넣어 주신 거 생각이 나요. 세심한 작업이라 그런지 다들 말이 없으시더군요. 어르신이 제일 말씀이 없으신 것 같으셔. 이거 오래 하셨죠? 오래 했어요. 얼마나 하셨어요? 술도 없이 했어요. 아주 그냥 이거에서 그 실치도 많이 잡혔겠네. 예, 많이 먹고요. 돈 벌어서 대학도 가르치고 그죠. 애들 대학까지 다 가르치고 있어. 실치는 마을 사람들만 아는 별명이 있습니다. 이 실치가 얘네들이 중심에 비어. 얘네들이. 응? 왜요? 왜냐하면 이거 뜰어 이제 아가씨들이 제철되면 많이 왔었거든. 옛날에. 윤회 무덕연이라고 부모님가 단속했어도 이 뒷방이라는 데가 있어요. 거꾸로 들어가서 하는데도 창문으로 윤회하더라고요. 창문으로. 그래갖고 둘 우리 집에서 시집갔어요. 그 사이 부엌에선 늦은 점심을 준비합니다.
10명이 넘는 사람들이 먹어야 하니 그만큼 양도 푸짐하게 합니다. 얇게 채를 썬 갖가지 채소를 듬뿍 넣어 고추장에 비빈 다음 오늘 잡은 싱싱한 실치를 함께 올려 회무침을 만드는데요. 실치는 칼슘과 인이 다량으로 들어있어 건강식이나 미용식으로 좋습니다. 지금이야 실치가 전국적으로 많이 알려졌지만 처음 실치를 먹기 시작한 지역이 바로 장고항입니다. 윤기가 반질반질하네 이제. 실치포 역시 이곳에서 탄생한 음식인데요. 옛날엔 양념을 한 실치포를 햇볕에 다시 한번 말려 먹었답니다. 실치포 구이는 제 어머니도 도시락 반찬으로 참 많이 싸주셨던 음식이죠. 실치를 넣으세요. 적당량. 너무 많이 넣어도 싸고 끄고. 시금치 된장국에도 실치가 들어갑니다. 멸치 대신 국물 맛을 내는 거죠. 실치 나올 때 시금치가 제일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시금치도 끓여봤고 아욱국도 끓여봤는데 아욱국도 맛있다는 사람이 있는데 아욱은 좀 미끈미끈하잖아요. 실치가 들어가서 그런지 맛이 담백하고 시원하더군요. 푸짐한 실치 요리가 항상 가득 차려졌습니다. 아유, 맛있는 거 항상 차려오셨네. 입맛에 따라 먹는 방법이 다르듯 실치에 담긴 사람들의 추억도 저마다 다 다릅니다. 여기다 이렇게 쫙 올려놓고 이렇게 아, 맛나게 먹네요. 맛있겠어요. 엄마들이 해줄 때, 아, 진짜 맛있어. 얼마나 맛있는지. 그때는 있는 사람들이나 배고프 먹는 줄 알았지. 아무나 먹지 않았지. 그러면 뭐 딸들이 많아서 안 사주더라고. 그래서 안 사먹였어. 식구가 많은게. 그래서 아들들만 아들들 먹여요. 그러니까 키가 안 크셨지 뭐. 그래서 그런가 봐. 실치 얘기에 웃음이 묻어나는 이 순간도 언젠간 그리워질 추억이 될 겁니다. 새벽에 시작한 일이 해질 무렵에야 끝이 났습니다. 구순이 씨도 서둘러 집으로 향합니다. 어머니 뭘 이렇게 들고 가세요? 야 간장에 저기 7,000원도 얻어서 할아버지 좀 끓여주려고 얻어갖고 와요. 아, 할아버지하고 두 분이 사세요? 네, 둘이 살아요. 여보 나왔어. 앉아? 앉아. 뭐 있어 오늘? 아이 놀았나 뭐 있어? 하루 종일 집에만 있으셨다니 김옥래 씨 얼마나 적적하셨을까요? 할아버지 어디 불편하세요? 관절이 나 몸뚱이가 다 그리고 그리고 양쪽 무릎하기 아이 그런 거 왜 좀 사진 나가 하지 마. 잘라냈어. 할 거라고 잘라. 평생 업으로 억적같이 살아온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상처로 남아 있습니다. 식구 아니면 난 병원에도 못 다니고 식구라 벌어라 그냥 너다지 병원비 내지. 나 죽는 날이 저희도 죽는 날이랴. 그러니 어쩌간대야. 그리고 저 양반이 먼저 죽으면 나도 데려간대야. 영원이라도 홀려서 데려간다니 어쩌간대야. 아 들어가야지 그 두면 못이요. 걸적거리기만 하지. 새끼들 걸적거리기만 하지. 에휴. 아픈 남편이 안쓰럽고 미안한 마음이 앞선다는 구순이 씨가 그 마음을 담아 저녁상을 차립니다. 곤소금은 곤소금. 간간하게 조금 뿌려줘야지. 그러지 앞난 양념에도 이게 좋잖아.
생간재미로 찜을 할 때는 구순이 씨만의 요리법이 있습니다. 생강도 그중 하나죠. 간장이 찌른다가 이렇게 올려놨다 해야지 꺼내요. 이게 생강을 넣어야 비린내가 안 나. 아, 간재미 비린내요? 네, 간장이. 아이, 간장이. 이렇게 넣었다가 나중에 꺼내내면 돼요, 여기다. 그거 조금 넣어야 할 거니 비린내 안 나잖아. 양념장을 만드는 것도 남들과는 조금 다른데 빨갛게 딱 한 가지 넣지 않는 게 있습니다. 단 거는 전혀 안 넣으세요? 아니, 단건 안 넣어. 단거는 너무 망했어. 너무 짜지 않을까요, 그러면? 짠데. 물을 조금 타볼까? 세상의 모든 아내가 그렇듯 구순이 씨도 자신보다는 남편의 입맛을 먼저 생각합니다. 말린 간재미 찜의 쫄깃함보다는 소화가 잘 되는 부드러운 살이 아픈 남편에겐 더 좋겠지요. 김치 조금 넣어야 칼칼해도 오도록. 많이 넣으면 별거 아니야. 부엌에 들어선 후 구순이 씨의 손길이 쉴 틈이 없습니다. 성격이 왜 이렇게 급하세요? 난 급하. 천천히 하라고? 아니, 원래 이렇게 급하세요, 성격이? 나는 아니 성격이 벌레 급하. 빨리 빠르고 성격이 급하 난. 방에서 오매불망 자신만 기다려온 남편을 생각하면 더욱 급해질 수밖에는 없겠죠. 20살 꽃다운 나이의 남편을 만나 세 아이를 키우며 살아온 세월이 46년째입니다. 청춘의 꽃은 시들었지만 남편을 생각하는 아내의 마음만은 새색시 시절 그대로입니다. 반찬 내가 올려드리지. 그건 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냥 내가 좋아서. 내가 좋아서 하는 거예요, 그냥. 아, 남편분이 아직도 그렇게 좋으세요? 아, 좋지. 가지게 돼요? 아내의 사랑이 듬뿍 담긴 밥상이 김옥래 씨에겐 최고의 보약이 아닐까요? 저희 선조들은요 건강에 있어서 열심히 지켰던 원리는 바로 계절에 따른 음식 먹기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건강에 가장 좋은 음식이란 그저 제철에 쉽게 구할 수 있는 것을 주 재료로 해서 만든 것들이었겠죠. 여기 마을 분들 얘기를 들으니까요 너무 많아서 귀한지 모르고 먹었다는 간재미. 봄이 되면 당진분들은 간재미로 건강을 챙기셨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똑같은 간재미라도요 잡는 방법이 다르다고 합니다. 그래서 궁금하네요. 아버지를 따라 어릴 때부터 배를 탄 박종선 씨는 아버지가 했던 그 방법 그대로 간재미를 잡습니다. 간재미를 중압으로도 잡아요? 예. 이거는 미끼, 새우. 옛날에는 이거로 다 잡았죠. 망 없을 때는. 근데 지금들은 다 망이 있어가지고 망으로 잡고 이제 오늘은 이거로 가서 이제 물때가 맞으니까 이거로 해놓은 거예요. 미끼가 싱싱해서 간재미. 미끼를 낚시바늘에 끼워 고기를 잡는 준학은 전통 어러 방법입니다. 박종선 씨가 육천 형과 함께 바다로 향합니다. 당진의 북쪽 포구는 어획량이 더 많은데요. 간재미가 다니는 길목을 찾아 부표를 띄우고 준학을 바다에 내립니다.
하루에 사용하는 준학의 낚시 바늘은 300여 개. 그중에 반만 고기가 잡혀도 운이 아주 좋은 날이라고 합니다. 먼바다는 안 나가요. 간재미는 주해가 많이 보면은 요 주위에 있어요. 멀리 안 나가. 이틀 전에 놓아둔 준학을 찾아 뱃머리를 돌립니다.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게 바다라더니 잔잔했던 바다가 금세 거친 파도를 토해냅니다. 이제 간재미를 확인할 시간입니다. 준학은 미끼를 끼우는 것부터 끌어올리는 것까지 손이 많이 가는 어법입니다. 반면 잡히는 양은 그물보다 적은데요. 준학으로 잡은 간재미는 그물로 잡은 것보다 몸값이 비싸다고 합니다. 잡는 과정에서 생기는 몸에 상처가 적기 때문이죠. 아이고, 이 광어도 심심치 않게 올라옵니다. 심심하잖아요, 뭔가 이렇게. 오늘 막 좀 많이 잡힌 거예요? 예, 그래도 어느 정도 잡혔어. 바람 분거 치고. 아유, 또 다른 그물엔 물고기가 가득합니다. 광어입니다. 간재미가 적게 잡혀 아쉬웠던 마음을 이 녀석들이 달래주네요. 박종선 씨 댁은 간재미를 어떤 식으로 드실까요? 우선 묵은지가 들어가는 게 좀 색다릅니다. 큼직하게 자른 간재미를 넣고 찌개를 끓입니다. 묵은지의 그 향과 진한 맛이 간재미에 스며들면 좀 고소한 맛이 많이 들어있어요. 묵은지에 배어있는 양념만으로도 충분히 맛이 나지만 좀 더 칼칼한 맛을 원할 땐 고춧가루와 마늘, 고추장, 된장을 버무려 넣습니다. 식재료가 풍부하면 자연스레 음식의 종류도 많아지는데요. 서해 바다가 있는 한 다양한 간재미 요리는 계속 되겠죠. 당진에는 팔미로 불리는 8가지의 맛이 있습니다. 간척지에서 자란 쌀과 실치회 등 지역 농특산물이죠. 간재미 회무침에 국수를 넣어 비벼 먹는 간재미 회국수도 그중 하나입니다. 뱃사람들이 바다에서 새참으로 먹던 간재미 회국수가 이제 당진의 대표 음식이 됐습니다. 간재미가 너무 맛있게 생겼는데. 맛있게 생긴 간재미 유혹에 박정선 씨가 그 자리에서 숯불구이를 합니다. 간재미는 싱싱한 거 해가지고 싹 내장만 빼가지고 이렇게 구워야 맛있어요. 찜도 좋고 이렇게 해서. 숯불을 이용한 요리는 향긋한 맛과 감칠나는 식감이 보이는데요. 박종선 씨는 입맛이 없을 때 말린 간재미를 구워 먹는답니다. 아유, 맛나 아주. 맛나? 응. 이거 다 내가 갖고 가야겠네. 너무 맛있네 이거. 아무도 안 가져가.
그렇게 맛이 좋을까요? 아 맛있어. 맛은 있는데 이게 다 가난한 이들에게도 공평하게 내어주는 서해바다의 인심덕이겠죠. 예전에는 이거 먹는데 뭐야 지렁이 실에다 껴가지고 대나무에다 이렇게 뭉쳐가지고 이제 이렇게 조류 센 데다 이렇게 하면은 민물뱀장어가 이렇게 나오고 그랬었는데 지금은 상상도 못해. 그 옛날에 그렇게 잡았단 말이야. 예, 지금은 어린도 없어요. 그래도 좋아요. 바다가 좋으니까 여태 하고 바다가 있지. 좋고. 배운 게 또 이거니까 고기 잡는 거예요. 맞아요, 맞아. 고기는 잘 잡아 내가. 잡는 건 잘 잡아. 다른 건 못해도 고기는 잘 잡아. 넓은 평야와 풍족한 물이 있는 당진은 충청도에서 농경 문화가 일찍이 자리 잡은 지역입니다. 또한 농촌 계몽에 대한 열망을 담은 시문의 소설 상록수의 배경이 됐던 곳이기도 합니다. 이 필경사 그러니까 근로 밭을 그러니까 근로 농사를 지어 대한민국을 만들다. 서울이 고향인 시문은 당진으로 내려와 손수 집을 짓고 2년 동안 머물며 상록수를 집필했습니다. 소설의 무대가 된 한곡리는 필경사 인근의 한진리와 부곡리 두 마을의 이름을 합쳐 지은 것이라고 합니다. 상록수가 농촌 소설의 백미로 꼽히고 있죠. 잠자는 자 잠을 깨고 눈을 떠 부지런히 일을 하여 살 길을 닦아보세요. 라는 문구가 정말 인상적이었는데요. 이렇게 와보니까 참 감회가 깊습니다. 농촌에 눈뜬 장님에게 글을 가르쳐준다는 것보다 1935년 한 일간지에 발표된 상록수는 영화로도 만들어졌는데요. 그 당시 농촌의 현실을 사실적으로 묘사했을 뿐 아니라 박동혁과 최영신 두 주인공의 농촌 계몽 활동이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준 작품입니다. (70년) 세월을 훌쩍 뛰어넘어 상록수의 두 주인공을 빼닮은 부부를 만났습니다. 윤병혁 씨와 조희숙 씨입니다. 옷자리 하고 난 다음에 본론에다가 심는 거 이게 이제 시작이야. 그 전에 내가 이거 할 때는 아주 딱 맞췄어. 윤병혁 씨는 청년 시절 낮에는 농사를 짓고 밤에는 야학을 열어 아이들을 가르치며 마을 일에 앞장서 왔다고 하는데요. 소설 속 박동혁 씨의 삶이 곧 윤병혁 씨의 삶이었던 거죠. 70이 넘은 지금도 윤병혁 씨는 아내와 함께 마을 일을 꼼꼼히 챙깁니다. 이게 새끼 때문에 지금 연한 술만 이렇게 따야 돼. 농부의 아내는 덜에 난 나물도 쉽게 지나치지 못합니다. 예, 이게 1년 내에 이렇게 연한 순으로 이뚝에는 이제 주로 취하고 이 두릅이 많아요. 그리고 또 산두릅, 나무두릅도 많아요. 저 너머로 가면은 아주 쫙 있어요. 그래서 이게 옛날에 저희가 살던 집이에요. 저 아래 그 초가집에 사시다가 이제 일이 그때 제가 이제 상록수 책을 읽고 그 집에 와서 오빠가 이제 그 농촌운동 하시는 거 보고서 아 이분을 도와드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결혼해서 이 집이 이제 결혼해서 온 거죠.
네, 두 분의 러브 스토리가 꽤 흥미진진합니다. 조희숙 씨는 결혼을 한 후 남편과 함께 생활 개선회를 만들어 농촌 여성운동을 해왔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여기가 상록수 최영신 씨 댁? 네, 아유, 선생님 오셨어요. 최영신, 네, 그러시구나. 안녕하세요. 네, 저 아유. 기다려주셨어요? 아유, 안녕하십니까? 아유, 선생님 바쁘신데. 동혁 선생님이시네 그냥. 상록수란 주인공의 그 뜻을 유지를 받들어서 이렇게 농사지시고 좋은 터전을 만들어 놓으신 것에 대해서 경의드립니다. 조희숙 씨는 지난해 자신만의 방법으로 농촌을 지키는 새로운 일을 시작했습니다. 당진의 향토 음식 연구입니다. 이게 지금은 좀 이렇게 누렇지만 이제 좀 계속 이제 먹으면서 새까매져요. 작년 한 게 저기 있는데 아주 새까매. 그래서 시간이 지날수록 이제 검해져. 그래서 꺼먹지예요. 네, 이름이. 무청을 소금에 절여 6개월 정도 숙성시킨 꺼먹지는 끓는 물에 삶아 짠맛을 뺀 다음 엄지손가락만한 크기로 잘라 들기름과 가진 양념을 넣고 볶아서 먹는데요. 여름에 김치 대신 먹는 꺼먹지는 당진의 대표적인 향토 음식입니다. 맛있어 보이죠? 옛것을 지키고 새로운 것을 알아간다는 온고지신이란 말은 조희숙 씨의 음식 연구에도 통하는 말입니다. 말린 간재미를 주재료로 한 새로운 음식을 개발했는데요. 그런데 서울이 고향인 조희숙 씨는 결혼한 후에 간재미를 알았다고 합니다. 아유, 처음에 시집 와서 간재미 서울서는 보지도 못했고 했는데 와서 간재미 요리를 하라고 그러시는데 전 그냥 만질 수도 없고 그때는 먹지도 않고 그래서 애를 먹었는데 못한다 그랬죠. 뭐 시어머니 뭐가 하시라고. 하시는 시어머니가 하시고 하는 걸 보고 이제 한두 번 만져보려 하니까 되더라고요. 간재미 살을 잘게 포를 뜬 후 채소와 양념을 넣고 새콤달콤하게 포 무침을 만드는데요. 매운 걸 잘 못 먹는 이들을 위한 휴전 요리입니다. 네, 이번엔 간재미 튀김입니다. 아이들이 있는 곳으로 봉사활동을 갈 때 꼭 챙겨간다고 합니다. 간재미 식혜도 조희숙 씨가 연구 중인 음식 중 하나입니다. 사골을 우려낸 곰국에 들깨를 갈아서 된장과 김치를 넣고 끓이는 들깨죽도 당진 사람들이 즐겨 먹는 향토 음식입니다. 조희숙 씨의 정성과 노력이 담긴 향토 밥상이 한상 가득 차려졌습니다. 그 쉬운 일이 아니실 텐데요. 당진의 비옥한 땅과 바다가 일군 자연의 맛이 고스란히 제 마음에 전해졌습니다. 음식을 통해 그 지역을 알게 되는 참 고마운 밥상입니다.
늘 곁에 있어 소중한 걸 모르고 살아온 서해 바다. 내년 이맘때쯤이면 당진의 포구는 어떤 풍경일까요? 뭐 내 고향이지만서도 참 여기가 좋은 친환경 진짜 청정 해역이고 고기도 풍요가 참 고기도 많이 났고 그런 고장이었어 이게. 참 아쉬움이 많이 남지. 풍경이 변해도 바다는 변치 않을 겁니다. 쉽게 발길을 떼지 못하는 이들을 위해 바다는 새로운 축복을 아낌없이 선사할 겁니다.